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강훈 선생님의 좋은 정부 만들기 시리즈 계속 이어가져 가고 있습니다. 저 김강훈 선생님은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정부에서는 중앙인사위원장을 지내신 한국행정학계, 한국행정, 정치의 실무와 이론을 겸비하신 우리 큰 석학이십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제목은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이 아니라 크레타 섬에 차려라 이런 주제로 해주셨는데 왜 그리스에 있는 섬으로 알고 있는데 왜 크레타 섬에다 차리라고 하셨습니까? 크레타 그 역설 라이어 파라독스란 말 들어보셨죠? 예. 크레타 섬의 사람들은 모두 거짓말을 한다. 대통령이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광화문보다는 크레타 섬에서 차리는 게 맞다. 네. 좀 희화적인 얘기인데 네. 그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아주 기원전에 네. 쓴 용어가 크레티카라는 시에서 쓴 이제 말인데 크레타 섬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을 한 사람은 거짓말이라면은 자기도 거짓말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크레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아니면은 네. 참말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역설이라는 거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거예요. 참과 거짓이 섞여 있는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유명한 게 또 뭐가 있는가 하면 러셀 역설. 네. 러셀 역설 아시죠? 그럼 집에서 면도를 하지 않는 사람만 면도를 해주겠다. 면도사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 이발소 주인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네. 자기는 집에서 못 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면도를 못 한 사람. 그러니까는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제논의 역설이라고 해서 날아가는 네. 나는 화살은 날지 않는다. 근데 순간적으로 정지한답니다. 그러면. 네. 네. 그러니까 그 맞는 거지만은 날아가는 화살이 어떻게 날지 않는데 이게 말이 돼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제논의 파라독스 이런 말들을 하는데 네. 거짓이냐 참이냐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 버트란드 러셀이 1903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 유명한 화이트헤드라는 사람하고 같이 프린시피아 매스메티카 네. 수학의 원리라는 책을 집필을 해요. 네. 그 참 유명한 책인데 당시는 이걸 못 알아보고 출판사가 전부 거절을 해요. 그래서 고생 끝에 자비 출판을 합니다. 나도 책 냈는데 출판 안 해준 출판사도 있어요. 내용을 모르니까 네. 그때나 지금이나 네. 출판사가 좀 모자랍니다. 내가 그런 출판사 좀 아는데요. 그 엉뚱한 얘기 했어요. 네. 그걸 쓰면서 지적한 게 뭔가 하면은 집합론을 비판을 하는 거예요. 네. 집합론에 대한 그 논리학에 대한 비판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사람이 집합의 집합은 뭐예요? 집합의 집합은 집합이어야 되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수의 경우는 그게 포함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해서 self inclusiveness이냐 아니냐를 내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예를 들어서 적폐 권력을 잡은 사람은 모두가 아니라도 권력을 잡은 사람은 적폐 세력이다 라는 언명을 하면은 거긴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권력 잡은 사람은. 그 적폐 세력은 우리 편이 아니다. 그런데 역대 우리나라 정부에서 권력 잡은 사람이 다 잘 했나요? 네. 다 적폐 세력이죠. 그렇죠. 다 적폐였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 정부가 권력을 잡은 사람은 적폐 세력이다. 그러니까 잡아 넣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다면 그거는 자기는 포함되지 않는 자기 포함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하는 거지만 이발소 주인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는 다름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네. 하여튼 학생이 교수님 강의 듣는다 다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선생님 하신 부분은 좀 여러 번 선생님 제가 이해한 게 이렇습니다.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를 없애는 거죠. 청와대는 국민에게 돌려보내고 나는 광화문에 가서 이제 집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양반이 없애겠다고 한 이유는 여기가 권위주의와 불통의 중심축이기 때문에 없애겠다 그랬는데 그렇죠. 자기는 없애지 않고 거기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 자기는 권위주의와 불통을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렇게 이해도 되겠죠. 그렇죠. 네. 예. 근데 광화문 시대라는 거는 광화문 촛불혁명이라고 해서 이제 자기 정당화 네. 계속 그런 이제 주장으로 이어가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네. 원조는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DJ예요. 네. 원조는 네. 1998년 1월 제가 정부 출범하기 직전이네요. 직전에 네. 인수위원이 있는데 나는 인수위원은 아니고 정부 무슨 개편심의위원회 실행위원장을 할 적에 네. 금융감독원에 있는 인수위 팀에 좀 오라 그래서 갔더니 대통령 당선자도 계시고 하면서 여러 의논을 하는 가운데 김 교수는 광화문에 정부 종합청사에 집무실을 만드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선생님께서? 그래서 당황했죠. 뭐 네. 갑자기 왜 저러시나. 음. 그러면서 이제 제 대답이 그러면은 그 전보를 쓰십니까? 그랬더니 3계층을 쓰겠다라고 네. 말씀을 하세요. 청와대는 관저만 이용하고 그렇죠. 행정공간들은 이제 없애고. 3계층. 네. 그러면 예산은 소요 예산은요 그랬더니 860억이 든다.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경호실 다 가고 3계층만 쓰더라도 그러면 다른 층은 전부 19층이니까 네. 다른 층은 다른 공무원들이 있을 텐데 얼마나 주눅이 들겠어요. 네. 그래서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도 없고 완전히 위축됩니다. 그 참 생각은 오르시지만은 그렇게 광화문 청사에 가시는 건 제가 반대합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더군다나 네. IMF 때기 때문에 정부 뭐 규모 줄이고 예산 줄이고 하는 판국에 860억을 쓴다라면은 국민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라고 감히 이제 그런 진언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때만 해도 19층에 국무회의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YS 때 국무회의실에 이제 가끔 와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네. 그 옆방이 굉장히 내가 기억에 한 80평쯤 되는 방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거기 먼저 오시면은 사람도 많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국무회의실에 와서 국무회의 좀 자주 주재하시고 사람들 만나시는 것까지는 좋지만 한 말씀을 다 옮기기에는 그럼요. 그렇다. 지난 시간에 우리 구중궁궐에서 세상과 차단되는 거 옳지 않다. 뭐 다 똑같이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밑도 끝도 잘 모르면서 광화문 청사 얘기를 했던 거죠. 야, 근데 선생님께서는 이제 청와대 뭐 올해 이제 왔다 들락 출입을 이제 하셨는데 저 거기가 지금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 정부 종합청사에 와서 국무회의를 자주 주재하시면은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뭐 장관들도 뭐 방관들 방에도 가고 이렇게 하면 조금씩 원스텝씩 갔으면 이제 좋았을 텐데 사실 청와대 공간이라는 게 저도 정부 종합청사 9층에 제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청사도 근무를 했고 청와대를 근무를 해봤는데 그렇지. 청와대는 지금 대통령이 그 일하는 저 본관하고 이 행정 이제 비서실장과 수석도 비서실장방도 없지 않습니까? 본관에. 숙실이 따로 없어요? 아니 본관에는 없죠. 비서실장방이 본관에 없고 본관 이제 행정동에 떨어져 그렇지. 있는데 네, 네. 뭐 수석들은 마찬가지고 뭐 본관에는 뭐 저 부속실장들 뭐 1부속실장 뭐 2부속실장 의전 비서관 정도 뭐 조그만 공간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 이게 무슨 우스운 일이 그 세월호 그 났을 때 그 좀 이제 안보 비서관들이 이제 군인들도 안보실장들하고 다 이제 이쪽 행정동에 있으니까 대통령한테 가는 보고서를 육군 중령이 본관에 갔다 전에 자전거 타고 뛰어가기도 좀 멀고 그렇지, 뭐. 그러고 가면 10분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와가지고서 이제 대통령을 들였다 그러는데
미국 루인스키 사건 을 보면은 루인스키가 어떻게 저 클린턴 대통령 공간까지 갔느냐. 피자 갖다 주러 저 백악관 인턴이 대통령 그 집무실 공간까지 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이렇게 대통령이 그야말로 이게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 뭐 이거 좀 개선되지 않을까? 지금은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98년에는 미국만 하더라도 그 백악관 그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다 붙어 있잖아요. 오발 오피스 옆에 이렇게 네, 쩌르르 오발 붙어 있죠. 오피스에 전부 다 뭐 우리는 뭐 실장이며 무슨 뭐 다 옆에 있어서 대통령이 수시로 문 열고 들어가고 그리고 옛날 레이건 때 그때는 AFKN이라는 군인 방송이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한번 우연히 보니까 백악관의 하루라는 그 영상물에 레이건이 복도로 지나가는데 흑인 여자 타이피스트가 대통령이 지나가는데 그냥 앉아서 대통령이 하이 그러니까 그냥 일하면서 하이 그래요. 네. 네? 참 그래서 미국의 민주정치라는 건 저런 거구나. 대통령이나 타이피스트나 그냥 아무런 차별 없이 예? 인사하고 네. 그리고 뭐 우리 같으면 펄떡 일어날 거 아닙니까? 네. 어? 그래서 백악관이라는 장소 그리고 방의 배열 배치 같은 것은 일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 방 보셨죠? 뭐 운동장 같은 넓은 방에 예? 문 열고 들어가면 대통령 저 멀리 앉아 계신데 그때부터 걸어가려면 주눅이 주눅 안 들어. 저기 앉아 계시니까. 그러니까 주눅 드는 거죠. 왜 정상회담 할 적에도 호스트가 방문객을 국빈이 오면 국빈은 걸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때 이미 권위가 잘못하면은 상대적으로 좀 그런 표현을 꼴리는 겁니다. 예? 다 이게 무슨 뭐 보이지 않는 네. 경쟁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런데 하여튼 근데 우리나라의 청와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장소 집무실 무슨 사무실의 배열도 틀렸고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이죠. 그 정신이. 그리고 네. 그림도 엉터리를 갖다 걸었고 아, 내가 보면 참 딱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하여튼 그래서 이 광화문 시대라는 얘기는 물론 생각이야 옳죠. 나쁘지 네. 않죠. 국민한테 더 가까이 가겠다. DJ 때만 하더라도 국민의 정부라는 표현을 쓴 것이 국민의 정부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제2 건국이라는 표현을 쓰려고 그랬어요. 네. 제2 건국. 내가 반대해서 국민의 정부라고 하는데 그건 네.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만 뭐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그래서 국민의 정부 그래서 다음에는 참여 정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한테 다가간다라고 하는 뜻은 옳은데 그 말하고 행동이 일치해야죠. 그렇죠. 네? 이 정부는 거짓말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으니 크레타 섬에 가서 사는 게 낫지 않나요? 근데 선생님 말씀하신 그렇게 권위주의적이고 저기 이렇게 폐쇄적인 공간 배치가 그 내용도 또 그 강제하고 규율하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며칠 전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30대 재벌, 우리나라 이제 기업 규모로 해갖고 30대 재벌을 불러가지고 하면은 이번 일본의 무슨 반도체 소재 이제 수출 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그 대통령 참모도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안보실장, 뭐 민정수석이 다 그분들한테 보고하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의견을 들려주십시오 그러는데 무슨 뭐 난상 토론 온 것처럼 재벌 오너 중심으로 오라 그래가지고서 3분씩 시간 발언 시간 주고서 1분 남으면 그 청와대 정책실장 이런 사람이 1분 이렇게 이게 진짜 토론이라는 거는 허심탄회하게 제대로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이게 완전 전부 보여주기식이 되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할 얘기가 법하고 경제한 사람들한테 나라 맡기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마침 말씀을 미리 하십니다만 김상조 교수 참 훌륭하고 똑똑하고 머리 좋은 분인데 이게 애들 유치원 학생들 놓고 무슨 장난하고 있어요. 글쎄 말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카드 1분 네. 이게 이게 참
공직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애들 놀이처럼 예. 온 기업의 총수들은 유치원생이고 음. 너 요만큼만 해. 시간 넘어가. 선생님 이런 장면을 보니까 이 모아놓은 것부터도 나는 반대입니다. 네. 바쁜 네. 시간에 왜 모아놨습니까? 그리고 지금 일본하고 겨누려면은 하루빨리 규제를 풀면 되거든요. 네. 모든 우리 산업 공업들이 그냥 빨리 속도를 그냥 빨리 해가지고 일본 따라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들어 놓는 게 시급하지 모아놓고 토론 아닌 토론 시키고 말이죠. 네. 그것도 저 터무니없는 게 또 어제는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메시지를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수석 비서관은 자기 수하고 쫄병들인데 그 친구들하고는 밤에 모여가지고 피자 먹으면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얘기를 자기가 이제 보좌를 받는 건데 국민들에게 얘기를 하려면은 언론 앞에 나와가지고 청와대 기자회견하는 데 가서 제 입장을 이렇습니다 밝혀야지. 이 청와대라는 이상한 기괴한 구조가 벌어지는 일들마저 기괴한 형태로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도 제일 싫어하는 게 꼭 보면은 무슨 3명이 걸어와요. 네. 그러면 수석들 뭐 벌떡 일어나서 있어요. 그 일본식이거든요. 그것도 그렇죠. 딱 쓰잖아요. 그리고는 거기 앉아서 읽으면서 지시하는 거예요. 수석들 의견 듣고 어제 뭐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서 뭐 자유롭게 해야죠. 자유롭게 회의해야 되는데 일방적 지시를 하는 수석 회의를 하고 앉았어요. 그걸 또 중계를 해주는 게 더 문제죠. 그게도 그럼 자기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를 왜 국민들은 자기 상전인데.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이 우리나라 정치 프레임이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네. 똑같은 전 정부 욕하면서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하라고 하는 이제 시키는 사람들이 몇 명 있잖아요. 네.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정치 국회만 욕할 게 아니라 정말 청와대부터 없애든지. 이제 문 대통령이 이제 거짓말을 하셔서 광화문으로 옮긴다 그랬다 안 해서 이제 크레타 섬에 가라고 이제 지적을 당하셨는데 지금부터라도 저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정부 청사 그 종합청사는 그 세종시로 가기 전에 있던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라도 좀 헐어가지고 대통령이 장관들과 저 협의하고 논의하고 거기서 대국민 뭐 좀 설명도 하고 이러는 공간으로 좀 활용하고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라도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계획은 입안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나는 반대하는 게요. 공간 아무리 만들어 줘봤자 행태, 생각, 뭐 사고매 이런 건 똑같으니까 네. 철저하게 계급이에요. 우리는 계급 높은 사람한테는 감히 나는 높으니까 너희들은 와. 그 답은 전부 다 알잖아요. 뭐 책에도 뭐 논문에도 다 나와 있고 어떻게 하면 일본 이긴다는 게 다 나와 있는데 총수들 불러놓고 너 말해봐. 이게 무슨 행태인지 참 한심하죠. 행태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그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이 진짜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현대건설 이명박 사장께서 만드신 그 공간 이거 좀 재배치 하는 문제. 인수위할 때는 매일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이거 중요한 과제고 우리가 하겠다 그러는데 2년 지나면 거기에 편하니까 대통령을 왕으로 받드는 모시는 구조 아닙니까? 구중궁궐에 아무도 못 오게 하고 그냥 혼자 있고 비서실장이나 가끔 오고. 사람에 따라서는요. 네. 대통령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장관 중에는 지금은 이제 주무관이라는 명칭을 내가 바꿔줬지만 주사 그랬어요. 네. 주사 6급 주사가 모든 일 다 맡아서 합니다. 장관 중에는 주사방에 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와. 그래가지고 뭐 툭 치고 그리고 옆에 의자 갖다 끌어놔. 뭐 너 지금 하는 일이 중요한데 좀 뭐 얘기 좀 해봐라.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네. 대통령도 수석실에도 가고 비서실장 방에 대통령 그 제1부속실에 방에 대통령실로 들어가는 방 앞에 비서가 하나 앉아 있잖아요. 네. 어떤 꼴을 받는가 하면은 수석 비서관 또 장관 이런 사람이 보고를 하고 나오다가 빠친 게 있어요. 네. 다시 들어가려고 1분만 그런데 이 비서가 딱 막아버려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문고리라 그래가지고 그걸로 문고리. 뭐 수십억 챙긴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옛날 그런 일도. 실정이니까 이게 하나님 모시듯이 그냥 하는데 다 평등하다고 뭐 평등 아니라 그랬지만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누구나 직급, 계급 이런 게 관계없이 뭐 직무를 수행할 적에는 거기에 맞는 일을 하는 거지만 롤이
그러나 사람은 뭐 똑같고 허물 없이 터놓고 얘기를 하는 것이 진리에 가까울 수 있는 것을 모른단 말이죠. 선생님 말씀하신 그 행정의 달인들은 나중에 또 기회 되면은 뭐 돌아가신 분도 있을 것 테니까 한번 선생님께서 한번 소개 좀 해주십시오. 뭐 행정이라는 것도 뭐 맡은 이 사람의 또 능력에 따라 또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데. 그렇죠. 근데 네. 하여튼 뭔가 우리나라는 아직도 인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인재를 제대로 쓰지 못한 대학에서도 그렇고 네. 청와대는 물론이고 전 정부들이 정말 이상한 사람만 갖다가 쓰면서 이상하게 뭐를 왜곡을 시키니까 국민만 등 터지는 거죠. 김강훈 선생님의 좋은 정부 만들기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